안녕하세요. 오늘도 HLB 관련돼서 좋은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놈이 요거 치료제 생존율 7배를 높였다고 했는데요. 기존 치료법이 5%였는데 요게 7배를 높인 35%가 5년 생존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은 요거에 대한 거고 ACR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요거 5%가 굉장히 낮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지독한 이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다들 머릿속에는 이거를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둘 다 아니고서 바로 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이랑 방사선 이런 것들을 해도 평균 생존 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30년간 연구가 되었어도 평균 생존 기간이 6개월밖에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질도가 매우 다양해가지고 이름 자체에 또 다양성, 멀티폼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의 항원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치료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것들보다 5배 빨리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15%가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뮤노맥에서 개발하고 있는 적응증이죠. 그래서 신경교세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게 유명한 성상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종류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교세포 중에 하나고요. 보면은 이제 역할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에 신경교세포 같은 경우에 정보 전달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뉴런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경교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신경계를 구성하는 두 개의 조직 중 하나라는 거고 아까 봤듯이 정보 전달 기능은 뉴런이 있는 반면에 신경교세포 같은 경우는 정보 전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 그림을 보면 신경교세포 중에 하나의 성상세포가 있는데 이렇게 별처럼 생겼죠. 이렇게 보면은 뭔가 연결돼 가지고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신경교세포가 하는 역할은 이제 내부에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신경교세포는 정보 전달 기능이 없고 뉴런에 필요한 물질을 조절하고 항사성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지탱하는 역할들 합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죠. 만약 지탱되지 않으면 얘들 막 지들 맘대로 돌아다니다 꼬이고 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교세포는 신경계의 90%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요거가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뉴런과 신경교세포의 차이점 중에 또 하나는 손실될 시 뉴런은 이렇게 없어지는데요. 얘는 교세포에는 계속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뉴런은 생기면 얘는 없어지지만은 교세포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뉴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사라집니다.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사라지면 문제가 없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생에 걸쳐서 분열 능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죽은 세포 교체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악질이냐면은 이제 12개월에서 15개월이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14개월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5년을 넘긴 게 3에서 5%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까 봤던 바로 기존 치료법 5%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5년 생존율이에요. 이게 1년도 아니고 5년이 5%. 자, 그럼 치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도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면역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수지상 세포를 이용하는 건데 얘는 항원 제시 세포죠. 그래서 얘가 어떤 녀석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주면은 킬러 T 세포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채취를 합니다. 혈액에서 수술 직후에 채취를 한 다음에 증식을 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항원 6가지 정도를 섞어줍니다. 그러면은 수지상 세포가 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 맞춤형된 수지상 세포를 다시 체내에 주입을 해주면 이제 T세포에게 조금 더 잘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서 이제 공격을 해서 삭제를 시키고 그래서 수명이 약 10개월 10개월 정도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13명 정도 사례를 분석했을 결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면은 뉴런이 있고요. 신경교세포가 있습니다. 이 교세포 중에 종류 하나는 이제 에스트로사이트라고 하는 성상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데 이거 두 개는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신경물질 중 하나의 도파민을 생성해가지고 다른 뉴런 신호를 전달하면서 뇌가 활동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사라지는 이게 대표적인 파킨슨 이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실마리가 잡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뉴런이랑 성상세포는 다른 건데 성상세포에서 PTBP1이라는 것이 발현을 하면요 뉴런 세포의 분화가 억제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이거 발현을 억제를 하면은 성상세포가 뉴런 세포로도 분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러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쥐의 뇌에서 PTBP1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상할 수 있다시피 그 성상세포가 뉴런 세포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쥐의 뉴런 수가 30%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까 봤듯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30%가 늘어났다고 했고, 도파민 수준도 정상지와 비슷한 정도로 회복이 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건데, 단백질 스위치 하나만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치료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악교세포, 교세포의 일종인 하나 성상세포가 뇌 신경세포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했다는 건데, 일단 숫자를 보면은 신경세포보다 신경악교세포가 1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크기는 10분의 1이지만.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대체를 하면은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PTB라는 단백질이 성상세포가 신경세포로 발전하지 못하게 막는 건데, 그럼 PTB를 막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PTB 단백질의 합성을 차단하니까 성상세포가 신경세포처럼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파민 같은 거는 성상세포 원래 분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경세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운동 기능도 잃고 온몸이 떨리는 이런 건데, 성상세포를 신경세포로 이제 바꿔주니까 다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운동 기능이 개선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주입을 해가지고 PTB 만든 유전자를 차단을 하면서 신경세포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의 성상세포 기능은 이제 영양소를 제공하고 뭐 잔해물 청소하고 뭐 뉴런을 지원하는 그런 걸로 생각이 됐는데, 지금 다른 치료법들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세포를 통해서 신경세포는 재생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재생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요거의 이제 종류 중에 하나로 이제 성상세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뉴런이라는 게 또 따로 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종류는 아니고 이거 다른 거예요. 교모세포랑 그 다음에 요거랑. 근데 이제 요걸로 이거를 만드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되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게 다 뇌에 있다 보니까 이거랑도 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두 가지 정도 보면요, 착해 보이던 성상교세포 염증 생기면 뉴런 킬러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염증이 진행되는 환경에 이제 성상교세포를 놓았는데 얘가 부산물로 이제 독성을 이제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노출됐더니 뉴런이 죽어나가더라라는 점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염증 환경에 놓인 성상교세포는 글루탄산을 제대로 흡수하지 않았고, 이게 너무 많으면은 뉴런의 위축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랑도 관련이 또 있는데, 이게 축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뉴런에서 뭐 C1Q라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사이토카인, 염증 신호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염증 신호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상상교세포가 여기 C3A, C3B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얘가 면역세포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NK세포를 뇌 안으로 쉽게 들어오게 만드는데요. 얘가 인터페론 감마, TNF 알파 등의 간역한 사이토카인을 만들어서 뉴런이 손상이 되고 사멸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뭐 타우 단백질이랑 아밀로이드 베타가 요거의 그 원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중간 과정에 바로 성상교세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되면은 여러 가지 염증 반응들이 나오면서 성상교세포가 면역세포를 불러오고, 얘가 NK세포가 이런 것들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면서 뉴런이 손상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성상세포는 이제 신경교세포의 일종이거든요. 하나 이거 오늘 예시를 하나 본 건데, 이제 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지세포 서포트 셀로 하고, 그다음에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뭐 그다음에 pH 농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 성상세포로 신경세포로 다시 대체하는 그런 방법들 치료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하나 살펴봤고요. 염증 환경에서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거죠. 에스트로라는 것은 별이라는, 스타라는 영어로 뜻이고요. 사이트라는 것은 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생긴 게 별까지 생겼죠. 그래서 얘가 서포트해서 지지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ACR에서 나왔던 요거에 대한 이제 7배 더 그 온열 생존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